네, 뉴욕 증시가 막판에 기사 회생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막판에 들어온 매수세의 의미는 어떤 건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최한주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막판에 거의 상마가 얼마 안 앞두고, 네,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지 일단 한번 훑어볼까요? 네. 뉴욕장 어땠는지? 장 초반에는 역시 중국 봉쇄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채금리 하락, 그 다음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을 앞두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7% 상승했고, 나스닥이 1.3% 상승, S&P 500이 0.5%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좀 보자면은,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관련주들이 7%대 상승했고요. UiPath가 6.8% 상승,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6% 상승, 버바이오 테크놀로지가 6.8% 상승, 우버가 5.2%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빅테크주들이 모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역시 이번 주서부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런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위터가 5.6% 상승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인수 제안을 수락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440억 달러의 매각을 합의했는데요. 인수를 하게 되면 비상장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가 7.5% 상승했는데요. 울프 리서치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종업계에서 가장 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D가 2.9% 상승했는데요. 레이먼드 제임스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달러를 제시했고요. 지금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텔과 기술 격차를 벌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하락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것도 좋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이번 주에 애플, MS 등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IT 섹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기업의 실적이 IT 섹터뿐만 아니라 이번 주 미증시 전체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료들을 훑어주셨는데,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결정적인 요인이 이제 국채금리 하락과 빅테크들의 선전이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됐던 주인공이 트위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을 깨고 이게 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존이나 메타 플랫폼이 대안이 될 거라는 게 또 가장 히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전문가님도?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인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자본 이익만 머스크가 취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인수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봤지만은, 단기간에 합의를 하면서, 예, 빨리. 트위터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 대신 테슬라는 좀 하락했죠. 왜냐하면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이게 또 시장의 어떤 막판에 저가 매수를 유입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트위터 사건이.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거가 이제 조금 주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고점 단기적으로 고점을 보고 하락하면서 시장에 조금 그래도 기술주 쪽으로 조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게 또 장 초반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베이징이 이제 봉쇄에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또 뉴욕장도 초반에 많이 신경 쓰는데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봉쇄가 되면 미국보다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도 장 초반에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안 좋게 흘러가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한 400포인트 넘게 장 초반에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엔 좀 되돌려 놓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하단을 조금 더 계속적으로 테스트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베이징 봉쇄가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 사실 저희가 상하이 때도 굉장히 움찔했었잖아요. 공장이 또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했고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장기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까? 베이징? 글쎄요, 그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를 해야지 이제 그걸 얘기가 되는데 될까요, 그게? 그거가 아닌 이상은 기간이
확진자가 얼마만큼 빨리 이제 잡히느냐에 따라서 뭐 네네네.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뭐 예측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역시 뭐 대응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게요. 저는 역시 뭐 글로벌 증시도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어제 걱정을 했던 거는 원자재하고 이 환시장입니다. 1250원 거의 찍었죠. 네, 국내에서는 위안화 가치도 계속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뭐 네. 찰강석이라든가 워낙에 많은 원자재들이 이제 중국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게 원자재하고 환시장 쪽일까요? 선생님? 일단 원자재 쪽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네. 이제는 저는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전체 뭐 곡물 가격도 그렇고 뭐 이제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예. 좀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흘러 지나가는 변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엔화 가치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알게 모르게 좀 소폭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50원에 지금 목전을 앞에 네, 두고 네. 있는데 차라리 엔화 환율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세인데 우리나라만 강세면은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가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조금 올라가는 게 엔화 환율의 하락을 좀 커버해주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뭐 외국인들의 자금이야 지금 이렇게 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으로 가면서 들어오기 힘든 여건이 되는 거는 맞지만은 외국인들 어제 뭐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한 7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외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1,200원 밑으로 내려가도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 급락하고 굉장히 싸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몇 년 동안에 섹터별로 종목별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원화 약세가 조금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고 저희 원자재 또 보면은 뭐 유가에 대해서는 전망을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또 이제 철강 이런 종목들 그리고 화학주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얘기하시면서 저희한테 또 매수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포지션 조금 줄이거나 해야 되는 겁니까? 철강 화학 이런 지금 쪽. 화학주가 조금 덜어서면 시장의 분위기는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포지션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보면 화학주 좀 쉽지가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역시 하단을 어느 정도 좀 다지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좀 다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철강석 가격이야 뭐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뭐 작년 같은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철강석 가격의 상승분을 자동차 가격, 자동차 강판 가격은 이미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후판 가격 인상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조선 업체들과 그렇게 본다면은 뭐 빨리 협상이 돼가지고 근데 조선 업체들한테는 뭐 최대한 이제 뭐 덜 올려줘야 되겠죠. 뭐 지금 철강 업계에서는 20%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뭐 그것까지는 못 올려준다라고 뭐 5% 인상 요구하고 있는데 절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 다우 지수를 보면 가치주, 민감주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이제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고 어제도 상승폭이 오히려 나스닥보다는 좀 적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우가 보면 적었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가치주들이 우리나라 시장 민감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조선주라든가 많이 올랐는데 올랐죠. 그래도 조금 기술주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제는 밸류에이션으로 또 그거 따라잡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님께서 빅테크 실적을 예상해 주시면서 믿을 거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밖에 맞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실적 발표하면서도 조금 우리 시장에 많은 좀 변화 흐름이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전후에서. 일단은 이제 오늘 미국 시장 장 마감 후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나오죠. 보고 있는데 MS 같은 경우에 실적은 괜찮을 것이라고 지금 다들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실적을 지금 미리 뭐 주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선반영했느냐 이제 그것도 예.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이던스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뭐 그렇게 뭐 썩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봉쇄 영향이 뭐 1분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 얼마만큼 그런 컨센에 근접해서 나오느냐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지금 현재 팬데믹 이쪽에서는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가이던스를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발표한다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뭐 그런 가이던스가 나오면은 네. 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후반이니까 가이던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이던스 보셔야겠어요.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트위터가 좀 호락호락하게 그리고 빠르게 인수 제한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실적 발표가 같이 애플하고 같은 날이 있거든요. 28일에 현재 시간으로 나오게 되는데 실적 안 좋을 것 같잖아요. 트위터가. 트위터는 뭐 원래 뭐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안 좋아도 저희 성악개미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트위터 전혀 영향 없을까요? 근데 이제 비상장사가 되면은 이제 네. 공개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공개 매수 가격에 따라서 뭐 주가는 좀 공개 영향을 매수 가격? 그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이랑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당분간 이제 무관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위터가 계속해서 올곧게 추세 상승 나타나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정리해 주셨는데 막판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우리 시장에까지 커플링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증시 오늘 어떨까요, 전문가님?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참 좋겠는데 네. 어제 외국인들 생각보다는 많이 팔더라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네. 생각보다 많이 팔아가지고 뭐 기대할 거 외국인 매수 제가 뭐 기대할 건 없다고 하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매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오늘 뭐 보합권에서 조금 뭐 오전에 강하게 조금 동시효과에서는 뭐 괜찮게 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한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상승하면 좋죠. 상승하면은 저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현금 챙기자. 그 주의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키워드가 계속 식량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왔고 너무너무나 지금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또 오늘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히트를 조금 칠까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글쎄요. 상한가 종목을 오늘 따라가는 거는 이제 무리겠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쪽으로 따라붙는 것보다는 역시 뭐 현금 챙기고 시장을 조금 관망해보자 좀 이렇게 저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매매 쪽으로 저희 피실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빅테크가 막판에 뉴욕 증시를 살려냈습니다. 장중에 다우가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빠지다가 좀 극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 요거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빅테크들이 굉장히 크게 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주 후반에 거의 몰려가지고 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시장에 좀 따로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면서 환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진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될까 아니면 뉴욕 증시를 따라가면서 조금 더 저가 매수의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중립으로 보고 있네요. 좀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는 시장 박스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종목들을 안전하게 좀 챙길 수 있는 주식은 빨리빨리 현금화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전략 오늘도 추가적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